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옆구리입니다. 우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올해 30살인 6년차 직장인이고요. 작년 29살 하반기에 약 1억 원을 모았고요. 올해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고 또 열심히 이런저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종종 댓글로 예적금을 들고 있는지 또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좀 예적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저의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죠. 여기에 약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 ETF, 비트코인 등의 금융 투자 자산의 약 20%, 그리고 현금으로 약 10%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예적금은 전혀 들고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예적금을 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원금 보장, 즉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귀찮아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적금 말고 다른 투자 방법, 주식이나 ETF, 금투자 또는 달러,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공부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예적금에만 드는 경우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적금만 드는 것만큼 위험한 재테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적금을 드는 동안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 아파트, 땅과 같은 자산의 가격은 은행 이자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 2020년 9월에 전국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4억 원에서 올해 7월에 5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1개월간 25%가 오른 건데요. 우리가 5년간 예적금을 들면 그 예적금을 드는 사이에 우리가 사고 싶은 이 집값은 2배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예적금을 열심히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 오피스텔 청약을 해서 잔금을 납부할 때 제가 거의 1억 5천의 대출을 받았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약 3년간은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현재는 약 1억 원의 대출이 남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 대출을 갚지 않고 이자만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였어요. 올해부터 모으는 돈은 거의 다 주식이랑 ETF 그리고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고 아직 경제와 재테크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식을 좀 쌓아나갈 때까지는 1년 정도? 길면 2년 정도는 적금을 들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 혹은 나는 회사를 다니는 기간 내내 안전하게 예적금만으로 돈을 모으겠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하고 원금은 잃지 않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돈을 잃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그냥 이자 계산이라고만 쳐도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월급이 200만 원이고 100만 원은 쓰고 100만 원으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으로 이제 적금을 든다고 치면 월 적립 금액을 100만 원을 입력하고 적금 기간 5년으로 해서 2%의 이자율을 입력해서 보면 원금 합계가 6천만 원이고요. 세전 이자가 305만 원인데 15.4%의 또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5년 뒤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6,258만 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로 가정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피스텔 청약을 해서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했기 때문에 주식이랑 ETF 같은 데는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거의 작년 말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지, 물론 이게 경험이 없으면 나한테 어떤 투자 방법이 맞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자기한테 맞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랑 ETF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사람이 추천해주는 주식, 친구가 추천해준 주식, 또는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주식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최고는 그냥 미국의
우량주에 투자를,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단타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로 투자를 해야. 그래서 100만 원을 애플, 미국의 최대 우량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2016년에 애플 주식이 어땠냐면요, 약 30불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최근 주가를 보면 약 148불, 5년 전보다 500%가 올라갔습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100%인데, 근데 이제 네이버 계산기에 보니까 이자율을 99%까지가 지금 최대로 입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을 100만 원씩 하는 대신에 애플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사서 모았다면 5년간 넣었을 때 이자율이 99%라고 하면 지금쯤 얼마가 되냐면요, 약 1억 8,700만 원이 됩니다. 아까 적금을 들었을 때 6,2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1억 8천, 3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주식에 이렇게 100% 올인하면 불안하니까 뭐 50만 원은 적금을 들고 50만 원은 애플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해도 1억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조금이라도 일찍 투자를, 재테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3년, 5년이란 시간으로 우리의 자산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 만원, 100만 원이 3년, 5년, 10년 뒤에는 정말 훨씬 더 큰 가치의 만원, 10만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꾸준히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다 함께 파이팅!